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상시국 뉴스입니다. 네, 오늘은 장기표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제 최후의 제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장기표 선생님께서 이번 차기 내년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대선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기표 비상시국연대 공동대표이자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과 함께 대선 출마와 관련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예, 장기표 대표님. 예. 이번에 왜 대선에 출마하시는 겁니까? 예, 뭐 저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은 있지만 네. 저야말로 네. 이 정보 문명 시대에 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빚어지고 있는 이 대량 실업, 이 소득 양극화, 네. 환경 파괴, 네.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또 이 인간성 상실 등을 해결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저야말로 네. 이거를 정립해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구현하려면 네.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기자들이 보통 체크할 리스트들이 있는데요. 제일 예. 중요한 게 역시 분단 상황의 국가로서 예. 김정은 정권을 어떻게 보느냐 예. 좀 궁금합니다. 그건 뭐 설명할 필요가 별로 없지만요. 네. 굳이 말씀드린다면 김정은 정권은 그 어떤 전제 군주 부담도 역사상 있은 네. 그 어떤 전제 군주 부담도 이 말하자면 반국민적인 말하자면 북한용어로 반인민적인 정권입니다. 왜 이렇게 보느냐 하면 북한 지금 주민들이요 굶어 죽기 생겨가지고 네. 남한으로 온 사람만 하더라도 한 3만 2천 명 됩니다. 네, 네. 실제로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까지 나간 사람들은 한 30만 명 정도 됩니다. 네. 인민이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외국으로, 전쟁이 아니고 말이에요. 시리아가 저리 전쟁이 아니고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외국으로 이렇게 수십만 명이 도망가는 이런 정권은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은 여러 측면에서 없어져야 될 정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북한 인권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현재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오히려 지금 가해자의 편에 서서 김정은 정권의 편에 서서 북한 인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운동가들을 탄압하는 측면이 있는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그 장 대표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인권 문제는요, 그야말로 이 인류 보편의 문제입니다. 네. 그거는 어떤 나라의, 다른 나라의 문제도 인권 문제에 관해서는 관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더욱이 북한은 우리 동포예요. 우리 동포인데, 이제 문재인 정권은요, 보통, 인권 결의안 할 때도 계속 기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유엔에서. 나는 문재인 정권의 여러 가지 뭐 정말 총체적 국정 파탄 잘못하는 게 많이 있지만 지금부터 딱 한 2년 전인가요? 아니 1년 반 아니다. 아니 딱 2년 몇 개월 전에 북한에서 왜 저 동해로 왜 젊은이 두 사람이 그렇죠. 넘어온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눈을 꽁꽁 묶어가지고 강제로 판문점을 해서 돌려보낸 거 있잖아요. 그렇죠. 강제 북송시켰죠. 정말요 잘못한 것 중에 정말 잘못한 게 그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우리 남한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 속에서 노력을 해야 되고 네. 특히 북한 인권 문제를 소홀히 하는 게 아니라 네. 인권 유린하는 데 협조하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을 엄중하게 규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장 대표께서는 그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의 자체 핵 개발이 필요하면 해야 된다. 뭐 이 정도까지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남한 자체 핵 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북한은요. 네. 절대로 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습니다. 이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유엔에 제재한다고 해서 북미 간의 회담 이루어진다고 해서 남북 회담 한다고 해서 핵무기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요, 은근히 지금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네. 북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오히려 정당화해주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정권이 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부터 한 4년 전
문재인 정권이 출범할 당시만 하더라도 북한이 핵무기가 한 10개 내지 15개 정도였어요. 네. 지금은요, 국제 군사력 연구기관에서요, 조사한 바에 하면 40개 내지 50개입니다. 네. 그동안에 그냥 계속 1년에 한 10개씩 계속 북한의 핵무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무기 폐기는 불가능한 거고, 우리 남한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됩니다. 이 자주국방 할 수 없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더욱이 북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 안 하면 안 되죠. 네. 핵무기를 이렇게 보유해야 되고, 이것은 또 전략적인 차원에서도 보유를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미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하면 미국도 반대하고 중국도 굉장히 반대하거든요. 네네. 즉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해야 미국과 중국도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이유로도 우리는 핵무기를 개발해야 됩니다. 네, 제야 운동을 오래 해오신 그 장 대표로서는 상당히 저는 조금 좀 충격적인 그런 지금 제가요, 네네. 제야 출신이지만 보통 상식적으로는 친북 좌파 아니냐 이런 네네. 식으로 생각하는데 나는 처음부터 친북 좌파가 아닌 사람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입니다. 그 정치에서 한 정치 세력, 특히 정적일 때 그 정권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전쟁에서도 적이 예를 들어서 탱크 부대인지 기마 부대인지 뭐 이렇게 적의 부대를 그 어떤 규정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문재인 정권은 네. 한마디로 이념적으로 말하면 사이비 진보 세력입니다. 사이비 진보 세력. 그러니까 진보도 아니면서 네. 구시대적인 사회주의의 망령에서부터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그런 이 사이비 진보 정권이고, 현실적으로는요, 네. 국정 파탄 세력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정치적으로는요, 전체주의 독재 정권입니다. 독재는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군사 독재가 있고, 네. 다른 하나는 전체주의 독재가 있는. 전체주의 독재라는 것은 뭐냐면, 국민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실제로는 국정을 전행하는 거. 이제 여론을 조작하고 언론을 통제해서 여론을 조작해가지고 국민의 이름으로 전행하는 거. 이것이 전체주의 독재인데, 문재인 정권은 전체주의 독재의 개념에 딱 맞는 전체주의 독재입니다. 그 전체주의라 하면 우익 전체주의도 있고 좌익 전체주의도 있는데 뭐 나치, 무솔리니 이런 데가 다 전체주의 정권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정권과 유사하다 이 말씀입니다. 아주 굉장히 똑같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네네. 굉장히 유사하죠.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지금 이제 비상시국연대의 공동대표이지 않습니까? 장 네. 대표께서. 그 비상시국연대의 그 목표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정권 폭정 종식인데 네. 이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종식하려면 무엇을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뭘 해야 되냐면 네. 사실 정권이 한 2년 정도가 남았더라면 네. 말하자면 대중투쟁을 통해서 이걸 끝장을 내야 되는데 이제 지금 선거가 내년 3월 선거가 지금 한 8개월 조금 더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가지고 임기 중간에 물러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국민적 설득력이 저는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선거를 통해서 물러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선거. 그 내년 선거를 통해서 이 문재인 정권을 반드시 끝장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후보 단일화입니다. 후보를 반드시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되고 다른 하나는 국민의 광범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후보를 내세워야 되는데 특히 이 보수 야당에 대한 지지를 좀 제대로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즉 확장성 있는 그런 후보를 내세워야 됩니다. 확장성 있는 후보를 내야 된다. 뭐 중도까지도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좋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다음 질문입니다. 최근 그 장 대표께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지금 주장하셨는데요. 왜 그렇게? 그거는요. 이분들이 뭐 국정 운영을 뭐 아주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파렴치한 일을 한 거는 난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대통령을 지낸 사람들을 4년 넘어 지금 이명박 대통령도 한 3년 되죠. 이렇게 구속시켜 놓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나는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뭐 악한 사람이 돼서 그렇다 난 이렇게 보는 것도 아니고 네. 문재인 대통령이 바보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머리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직전 대통령 두 사람을 계속 구속시켜 놓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요, 지금 저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는지 없는지 뭐 말 나올 때는 생각은 하지만 생각이라는 걸 듣는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걸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생각하지. 나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 돼서 지금 석방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네. 아마 8월 15일에는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네. 자기 임기도 끝나가고 하니까 네. 아마 8월 15일에는 석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기표 대표님의 이번 대선 출마하는 데 있어서 핵심 대선 공약 3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10가지를 제시한 바가 있는데 네. 굳이 우리 최영대 대표님께서 세 가지만 말하니까 첫째는 뭐냐 하면 네.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 네. 기본 생활이 뭐냐면 의식주, 의료, 교육입니다. 네. 이거는 국가가 보장해야 됩니다. 네. 국민 소득이 32,000달러인 나라에서 네. 기본 생활, 즉 의식주, 의료, 교육을 이걸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 또 특히 코로나 때문에 네. 어려운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네, 네. 다른 경우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 생활, 의식주, 의료, 교육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가 보장하는 것. 이게 1번이고 네. 다른 하나는 요즘 이 주택 문제 때문에 심각한데 네. 주택 문제의 해법을요 다른 정치인들은 다 못 갖고 있습니다. 나는 네. 이 말하자면 이 지방의 교육과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네. 수도권으로 인구가 밀려들지 않도록 해가지고 국가 균형 발전도 이루면서 이 수도권 지역의 주택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갖고 있고 네. 다른 하나는 청년 실업의 문제입니다. 이 청년 실업의 문제는 청년들만의 고통이 아닙니다. 네. 청년이 죽으면 나라가 죽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청년 실업을 해소하려 그러면 그건 맨날 말은 많이 하지만 이게요 이 민주노총이 문제입니다. 민주노총의 횡포를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어야 네. 그래가지고 뭘 하느냐 기업이 인력 운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즉 기업이 인력 운용을 자유롭게 하게 하는데 방해되는 게 뭐냐 노동조합이야. 대기업 노동조합. 네네. 그것도 이 대기업 노동조합의 연대투쟁을 만들어내는 게 어디냐 민주노총입니다. 네. 그래서 대기업 노동조합과 민주노총의 부당한 횡포를 제어함으로써 대기업이 청년들을 신규 채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청년 실업이 해소됩니다. 이 3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장기표 대표께서는 재야 활동까지 포함해서 정당도 만들고 그리고 오랜 기간 정치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장기표 정치 무엇이라고 잘라말하십니까? 장기표 정치는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신문명 정치입니다. 네, 네. 그건 무슨 말이냐? 정보 문명 시대에 맞는 정치 국정 운영인데 네. 왜 그러냐? 네. 국민 여러분 옛날에요. 지금은 이 사무 자동화, 공장 자동화를 통해서 즉 로봇가 이렇게 일을 하게 됨으로써 옛날에 100명이 일해서 생산하던 것을 지금은 1명이 일해도 100명 생산하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살기 좋은 시대가 된 겁니다. 살기 좋은 시대가 되었는데 살기 좋으려 그러면은 그 살기 좋은 시대에 맞는 국정 운영 방안 그게 바로 신문명 정치입니다. 신문명 정치를 하지 아니하면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 장기표가 이번에 대선에 출마한 이유도 여기에 있고 저 장기표 정치는 신문명 정보 문명 시대의 정치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재야 운동에 아까 제가 그 제목에서도 최후의 재야라고 보통 기자들이 그렇게 장기표 대표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재야 운동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주십시오. 그 역사적으로요, 이 재야가 그동안에 민주화를 이룩하는데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도 했고, 네. 또 우리 서민 대중들의 권익을 보장하는데도 우리가 굉장한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문재인 그 앞에도 좀 재야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도 다 재야가 많이 참여했잖아요. 네네. 그때도 물론 여러 가지 좀 부족한 점이 또 비난받을 점이 많이 있었지만 이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진짜
운동권 정권입니다. 이 운동권 정권이요. 그동안에 운동권이 쌓아온 어떤 도덕성이나 또 민주화에 대한 공헌이나 이 헌신성, 완전히 이거 깔아뭉갠 게 문제가 아니라 파렴치한 세력이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이기적인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문재인 정권은 국정을 파탄냈다는 점에서도 역사적 비난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동안의 민주화를 위해서 정말 참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서 민주화에 기여한 이 제야 세력을, 제야 민주 세력을 완전히 그냥 이 파렴치하게 만들었다는 점에 대해서 점으로서 역사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겁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예.